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은 이제 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 뭐 지금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아직 그 처음이신 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도면만 보고 파악이 잘 안 될 때 있는데 예상을 좀 해보자면 이 앞이 만약에 발코니라고 치면 요거는 아무래도 이 중에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문일 확률이 크죠. 그리고 이제 길이를 재어보면은 길이를 딱 재보니까 얘가 1500이다 그러면 요거는 1500짜리를 절반 열면 700 얼마 나오는데 문으로 쓰긴 좀 애매하죠. 출입문은 보통 800 아니면 900 단위로 많이 쓰잖아요. 물론 저 문이 개수가 많으면 750짜리를 뭐 4개 5개에서 2번 연다 뭐 이렇게도 쓰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건 창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창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안전 기준이 있어요.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900 정도의 높이를 확보해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장을 넘어서서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는 드물죠. 여기 있는 창문이 저희 강의장에 있는 창문도 천장 위로 설치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요거는 일부러 좀 내리면서 저게 생겼지만 그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이따가 이제 천장 해놓고 나면은 보여질 건데 단면도를 그려보면 얘가 천장이고 요렇게 여기 벽이 있다고 칠게요. 벽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벽이 여기까지고 창문이 이렇게 설치됐다고 치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겠죠. 이렇게 됐다고 치면 창문을 여기서 여기까지 설치한다 한들 여기 부분을 어떻게 마감할 거냐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꺾어서 이렇게 마감을 해줘야만 창을 열어도 빛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굳이 이런 구간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창문이 설치되는 제일 높은 높이는 보통은 천장 밑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문보다 높은 곳에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천장이 창문보다 좀 높으면 모를까, 천장이 창문보다 좀 높으면 모를까, 창문이 천장보다 높게 설치된다 그러면 약간 의도적으로 천장을 내려서 높기 때문에 좀 내려서 쓰는 경우가 아니면 천장을 창문보다 낮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바닥에서는 사람이 선다고 생각해보면, 사람이 섭니다라고 생각해보면 한 이분이 1750, 키가 한 175라고 치면 여기 머리 부분의 높이가 그래도 25는 될 거거든요. 그럼 눈 부분은 중간쯤에 있겠죠. 눈 부분은 여기쯤에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중간쯤이 허리일 거니까 뒤에서 누군가 민다라고 해도 이분이 여기가 900이 확보가 되면 1800을 넘지 않는 이상 사람의 무게중심보다는 창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뒤에서 밀어도 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것 때문에 안전기준으로 바닥에서 900 높이를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 열리는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900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창문은 바닥에서 900입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정도면. 추락할 위험이 없는 고정창이다 그러면 상관없죠. 고정창이면 뭐 유리에 박치긴 하겠지만 떨어지진 않겠죠. 물론 유리를 부셔뜨리고 떨어뜨릴 정도로 한다고 그럼 그거는 진짜 위험한 거고, 그런 경우는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창을 열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 뒤에서 뭐 어떻게 잠깐 위협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900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높이로 천장까지를 확보하고 나면은 시원하게 바깥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창문은 바닥에서 900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쓰는 책상의 높이가 700에서 750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창문의 높이가 바닥에서 900이라는 얘기는 책상을 여기다 설치하고 쓴다라고 했을 때도 이 창문을 가리진 않죠. 만약에 창문보다 책상이 낮다 그러면 여기까지 책상이라고 치면은 책상 뒤로 뭔가 굴러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는 청소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뭔가 떨어진 걸 줍기도 어렵고 그리고 숨겨지는 면이 되기 때문에 먼지가 쌓인다고 생각해보면 청소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는 잘 안 하죠. 그래서 바닥에 저희가 어떤 그 작업대 같은 걸 놓고 쓴다라고 생각해보면
적어도 책상보다는 높아야 된다. 작업대보다는 창문의 위치가 높은 게 유리하죠. 그러면 이게 900이라면 충분히 괜찮죠. 그래서 창문, 작업대, 싱크대 같은 거가 있는 곳 또는 책상이 있는 곳, 그런 것도 이게 900을 설치하게 되면은 물체를 놓고 쓰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쓰는, 얘가 책상이라고 치고 의자를 놓고 앉아서 쓴다고 해도 사람의 의자 높이는 보통 45cm 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펴고 밖을 내다본다라고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5, 60은 할 거잖아요. 50, 60은 한다고 치고 45를 치면은 900보단 높아요. 그렇게 치면은 보는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도 애매하고 낮아도 애매한데, 이 900이라고 하는 높이가 이제 휴먼 스케일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사용성을 생각해 보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창문은 바닥에서 900 높이에 설치가 됩니다. 일반적인 창문은 밖으로 나가는 창문이면 밑에서부터 설치했겠죠. 만약에 여기가 화장실이라면, 창고라면, 그러면은 사람의 눈이 잘 안 닿는 곳이죠. 평상시에 잘 안 보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치면은 외부에서 침입을 할 수 있죠. 근데 바닥에서 900 높이 정도만 확보를 해줘도 사람의 중간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되게 어려워요. 저만큼의 높이를 다리를 들긴 어렵단 말이에요. 내 가슴만큼 다리를 들어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900 높이만 돼도 외부에서 침입하기는 쉬워요. 근데 바닥에서 창문이 450에 돼 있다 그러면 계단 2단하고 조금 더 되는 높이거든요. 그 정도면 맘먹으면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을 방지한다 그래도 900 높이는 괜찮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외부에서 900 정도 높이란 얘기는 안에서도 시원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반대로 치면은 밖에서도 볼 수 있다가 되거든요. 실내가 어느 정도 보인다가 돼요. 그렇게 치면은 화장실 같은 경우는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바닥에서 1500 정도 높이를 최소한 확보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해도, 내 키가 175라고 해도 머리 부분에 25, 중간쯤에 눈, 그리고 적어도 어깨 정도 밑은 안 보이죠. 1500이면. 그래서 보통 화장실이나 저런데 화장실 같은데 저런 창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1500 정도는 확보해 주고 그 위로 설치가 돼요. 설치가 되는데 어디까지 설치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천장보다 높게는 설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천장하고 사이, 바닥에서 1500을 확보하고 천장에서 사이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창문이 설치될 수 있는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난해요. 그러니까 저 범위를 벗어나서 설계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좀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여기는 나가기는 애매하니까 바닥에서 900 높이를 확보해 줘야 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푸시풀로 900만큼 만들어주고 당연히 그룹으로 묶어주고, 그리고 테이프 메저 툴로 천장을 2400에 설치할 거거든요. 그 2400 높이를 만들어주고, 요 위쪽 구간이 창문이었을 거니까, 얘는 창문이었을 거니까 위쪽 구간이, 그리고 막혀 있는 벽이었겠죠. 자, 이쪽은 작은 실이고요. 여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최소한은 1500 정도는 확보가 됐을 거고요. 1500까지는 확보가 됐을 거고, 문이 설치된다라고 해도, 창문이 설치된다라고 해도 최대한 설치해도 여기를 넘진 않았을 거예요. 요선이 이제 천장 높이였으니까 이 선을 넘진 않았을 건데, 이런 규칙도 있습니다. 창문은 웬만하면 정사각형을 씁니다. 1대1짜리 창문을 만들고 가운데를 딱 잘라서 절반 열어서 쓰는 타입,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있는 타입이에요. 물론 요즘은 1대1 크기의 창문이 아니라 다른 비율의 창문들도 많이 쓰시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비율의 창문은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비율이 안 맞는 창문은 전화해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설계하실 때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저라면 1대1로 했을 것 같아요. 굳이 위로 길어서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에 폭이 얼마인지 봐야겠죠. 600짜리네요. 그러면 여기서 600 정도까지만 창문을 하고 이 위쪽은 그냥 벽으로 만들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만드신 분의 자유였겠죠.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그분의 설계하신 분의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만들어야지 라는 이유가 있었을 건데 뭐 그거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문이니까 출입문은 바닥에서 2100 정도, 바닥에서 2100 정도이고 위쪽은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2100 아니면 2400 이렇게 많이 쓰세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쭉 해보세요. 여기도 출입문으로 쓰는 곳이니까 바닥에서 2100을 빼고 나면은 나머진 벽이었을 확률이 있고요. 2400으로도 많이 해요. 요즘 천장을 좀 높게 쓰는 추세라서 천장이 높아지니까 문도 그냥 2400짜리에서 많이 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출입문, 문이다 그러면 바닥에서 2100, 창문이다 그러면 바닥 열고 나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900을 확보하고 천장 높이 밑에까지. 근데 여기가 화장실이다 그러면 바닥에서 1500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가 창문. 이렇게 보시고 쭉 그리시면은 금방 완성하실 겁니다.